옛날에는 어느 마을을 가나 마을 목수가 한두 명씩은 꼭 있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목수를 불러다가 도움도 받고 동네 사람들 함께 모여서 집을 짓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이렇게 소박하고 사람 냄새 나는 흙집을 찾아서 아예 집 짓는 일을 업으로 삼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도둑집의 명수 김석균 씨. 그가 들려주는 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아이들이 집 짓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영국의 한 학교에서는 흙집 짓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집을 지을까 싶지만 웬걸요. 아이들은 며칠 만에 뚝딱 흙집 한 채를 지어냅니다. 몸체 하나에 지붕 하나, 간결하고 소박한 흙집. 이런 흙집이 옛날 우리 곁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짓는 집. 그래서 정말 도둑처럼 빨리 지어내는 집. 그런 의미에서 도둑집이라는 그런 표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석균 씨는 그 집을 도둑집이라 부릅니다. 귀농인들이 터잡아 살고 있는 부안군 변산의 작은 마을. 전혀 잠깐만. 여기를 지금 여기 안 하는 걸로 했잖아. 여기를 몇 가지 올라오는 걸로 했어. 1000. 앉아서 밖에 내다 보이지. 흙집 한 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주인은 귀농한 마을 주민이요. 집 짓는 이는 도둑집의 명수 김석균 씨다. 집 짓는 시간보다 주인과 노닥거리는 시간이 더 많다는 석균 씨. 안 그래.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 예. 잘못하면 나무리기도 하고 가까워야 나무리지. 그래요. 멀면은 속으로만 내가 아이고 저 사람 저런다 그러고 흉내보잖아. 가까우면은 이놈아 어째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이물어지고 그래야 내 집에 대해서 뭔 이야기거리가 생기지. 아이, 나도 좋은 집에 살려면은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지. 그냥 돈만 주고 내 좋은 집 지어주시오 그러면 되겠어. 나도 공을 많이 들여야지. 이 사람들도 우리 집에다 많이 공을 들이지. 그러니까 요리 전 공들이면 여기서 공을 요리 들인 거야. 귀신같이 알아. 버릇없이 말을 그렇게 해요? 어이, 엄마한테 자식이. 자식이 돼갖고 그렇게 말한 것이요? 아까 집 짓기 반 밥 짓기 반 그랬어요 옛날에. 밥하는 게 엄청 해야 될 것 같아. 엿장수 맘대로 엿을 고르듯 집 지키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흙 다짐집은 파라리 정성과 노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로지 흙으로만 다져진 흙 다짐집. 밀도로 보나 두께로 보나 벽돌에 비할 바가 아니다. 흙을 다져서 집을 짓는 거라 흙다짐집이라는 용어로 거의 통용이 되고 있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담집, 뭐 담틀집, 토담집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담틀집이 뭔지 알기나 할까? 여기가 거실. 여기가 한결이 넣을 수 있는 다락방. 여기가 엄마 아빠 사는 안방. 알았지? 알았지? 안방. 안방. 할머니와 딸내 부부, 밑에 것도 그렇고 손자들과 고모까지 모두 7 식구가 살게 될 흙집. 식구 수가 많다 보니 흙집치곤 규모가 제법 커졌다. 벽체가 올라가는 데 들어간 흙만 해도 덤프트럭으로 13대 분량. 오로지 흙 하나로만 집을 지었다. 계속 다져서 말하자면 10cm 깔고 다지면 한 5cm까지 줄거든요. 그럼 또 깔고 다지고 또 깔고 다지고를 계속 반복해서 이 벽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모서리 같은 경우는 튼튼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질 거 아니에요? 다져놓고 손으로 만져보면 돌덩이처럼 단단해요. 돌에서 나온 흙을 다지면 다시 돌처럼 단단해진다. 거죽에 황토만 바른 가짜 흙집이 아니라 속부터 흙으로만 다져진 진짜 흙집. 사토와 점토가 적당히 섞여서 오래가도 금이 가지 않고 단단한 흙집. 석균 씨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 도둑집이다. 옛날처럼 온 동네 사람들이 달려들어 도와줄 수 없으니
이제는 다지는 일을 기계가 대신한다. 옛날 같으면 마을마다 담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벽을 치는 판잣대기 2개가 큰 마을에는 다 하나씩 있었어요. 작은 마을에는 그 인근에 큰 부잣집에 있었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담틀을 빌려다가 놓고 마을 사람들이 우우 달려들어서 남자들은 산에 가서 흙을 퍼오고 여자들은 이런 거 가지고 다 둘러서서 이렇게 흙을 다져서 이렇게 지었다고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무지무지하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할 때 말하자면 노래를 불러가면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허이야 덜구야 덜구야 이놈의 집을 어서 짓고 허이야 덜구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 박자에 맞춰서 꽝꽝 힘을 주게 되잖아요. 허이야 덜구야 덜구야 이놈의 집을 이름은 남아있지만 그 원형은 찾아볼 길 없는 담틀집.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사람들의 시선이 몰릴 때 민초들이 살던 소박한 담틀집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다. 양쪽에 틀을 세우고 흙을 다져서 짓는 흙다짐집. 공법 자체가 혼자서는 지을 수 없는 집이었다. 옛날에 이 흙다짐집이 보통 8평, 10평 이 정도로 작게 지었어요. 그러면 다른 동네에 가서 이제 집을 지려면 무조건 땅을 줘서 집을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 가서 한 3년이고 4년이고 살면 그 동네 제일 어른이 그 사람 그 쓸만하던데 그 여기 동네 사람으로 받아줘도 되잖여 하고 얘기를 하면 그때다 마을 사람들이 땅 조금 그다음에 부쳐먹을 땅 저기 밭 조금 이렇게 판다고요. 그럼 그때 지을 때 마을 사람들이 우원히 달려들어서 아주머니들은 다지고 아저씨들은 흙 퍼오고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한 3일에서 5일 동안 다 흙을 다져서 이 벽을 만들고 지붕을 올려요. 그래서 마치 도둑이 들듯이 금세 집이 지어진다 해서 옛날 별명이 도둑집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저 비바람이나 피하려고 뚝딱 지어낸 도둑집. 요새 사람이야 어디 집 욕심이 그러한가. 흙으로 집을 짓는다 뿐이지 갖출 것은 다 갖춘 맞춤집을 원하니 흙집이라 하여 허투루 지을 수 없다. 석균 씨가 흙집을 짓게 된 건 옛집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다. 어렸을 때 살긴 살았지만 어땠을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 담집에 살아보니까 어떻디까 어머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그거 우리 집 냉장고여야? 여름에 김치 담아서 거기다 넣으면 김치가 안 쉬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거다. 짓고 싶다 하여 덜컥 지을 수 있는 것이 집이라면 솜씨 좋은 목수들이 서운해할 터. 그동안 석균 씨는 수십 채의 한옥을 뜯어보고 10여 채의 흙집을 지어봤다. 누구 입만 입이 좀 줘봐. 참. 징후입니다, 징후. 긴 악연이죠. 어떻게 이 생에 끝내야 되나. 이 집 역시 석균 씨가 지은 집이다. 작년 여름 내내 이 집을 지었다. 나한테 맡겨달라고 달려들어서 막걸리 깨나 축내면서 지었던 집. 저는 뭐 그냥 집을 짓는다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우리 집 직강이라도 한번 먼저 지어놓고 내가 평가를 해서 니놈이 우리 집을 질란가 내가 보겠다. 내가 그랬지. 직감목수가 내 꿈이게. 지가 직감목수라고 해서. 식간은 안 짓고 집을 내가 급해가지고 집을 짓기를 시작했어. 다행히 내가 집 짓는 재주가 있고 다행히 형이 집을 지어야 될 상황이 됐으니까 뭐 합시다. 그래서 사실은 형이랑 나랑 씩 웃으면서 야 이건 우리끼리 작품이야. 그러니까 남들은 뭐라고 욕을 해도 우리끼리는 작품이야. 그렇게 아름아름으로 인연들을 불러다가 흙집을 짓기 시작했다.
짓다가 막히면 한옥집을 뜯어가면서 건축 구조를 공부했다. 다행히 주변에는 아군들이 많았다. 돈 남겨 먹으려고 짓는 것이 아니라 집이 좋아 짓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마음으로 나이는 최 여사도 이렇게 서른 대여섯 자존심이라는 것 것과 그 같네. 집에 대한 그런가요? 욕심이라는 건 정확하게 갖고 있어. 정말로 내가 만약에 이 친구는 야 여기 한 이거 마감 스물 깔끔하게 몇 하고 그냥 이게 쭉쭉쭉 가라잉. 어떻게 그 말을 만약에 내가 한 번이라도 했다면 새노새 갱마궁궁노새 논 팔고서 밭 삼은 되지 갱마궁궁노새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봐봐 내가 장구 없다고 안 칠 줄 알아 장구를? 아유, 오랜만에 재밌게 놀아볼게요. 그리움 하나로 집을 짓겠다고 덤벼들 만큼 무모한 사람. 석균 씨는 그런 사람이다. 끼가 넘치고 흥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그걸 자기를 위해 쓸 줄 몰랐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걸 좋아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면서도 정작 홀로 있을 때는 외로움을 많이 탔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전공을 철학을 하긴 했지만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 풍물을 치던 아니면 뭐 염색을 하던 또 차를 만들던 다 이게 같이 통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철학에 미쳤고 연극에 미쳤고 풍물에 미쳤고 염색에 미쳤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뛰어들었고 미칠 만큼 에너지를 쏟아냈다. 탈춤패로 문학패로 떠돌 때쯤에는 한 가지 것에만 전념하라는 싫은 소리도 들려왔다. 아무려나 석균 씨는 떠돌면서 조금씩 자신의 것을 찾아갔다. 허허실실. 텅 비어있는 듯이 보이지만 안으로는 자기만의 철학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웬만해서는 식당 밥을 먹지 않는 석균 씨. 자기 집 짓는데 주인이 밥을 지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요즘 집 장사꾼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어볼 일. 거꾸로 생각하면 그럴 만한 사람들만 골라서 석균 씨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찌긴 뭐 많이 찌. 어머니는 내가 집 다 짓고 집에 가면은 심심할 터져. 뭐라고 할 사람 없어. 내가 판장이었어. 소금이 없어. 아이고 참. 때 되면 그들하고 딱 가서 다른 데도 먹고 배탈 났다고 그러고 그래 누가 이쁘라고 그래. 여자 사람들은 당기가 외식 안 하니까 한 번도 배탈 난 사람 없잖아. 아, 일 안 하는 게 혼자서 밥좀 먹어야 돼. 누가 흙집 지어달라고 하면 얼씨구나 달려가는 석균 씨가 아니다. 집 지을 땐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다 지어놓으면 열쇠만 받아가는 주인. 석균 씨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사절이다. 서툴더라도 제 손으로 집을 지어봐야 집이 뭔지 사람이 뭔지 조금은 알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저거 일을 같이 하던 밥을 내주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집 짓는데 자기 품을 더해야 자기 집하고 내가 인연이 생기고 집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일꾼들이 일하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보고 그 과정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돈 주고 식당에서 사 먹으러 가면 말 그대로 돈 주고 집 받고 자판기에다 동전 넣고 커피 뽑아 먹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집하고 내가 어떤 인연이 안 생긴다고. 그래서 이제 밥을 해주던 주말마다 와서 일을 하던 둘 중에 하나는 해라. 열장시 마음이라고 내가 안 해주려면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식당밥 먹어야지.
내가 해주고 싶어서 이게 해줬지. 근데 잘못하니까 만날 끈이를 빼먹으니까 야단 맞지. 그리고 배 아프다고 그러고. 그때는 마음에 좀 들고 집때는 농땡이 치고 오세요. 계속 농땡이 치면은 이제 아예 내가 탁 잘라버리는데. 그냥 만날 나한테 쳐주지. 사람이 살면 다 집인 줄 알지만 집에도 기품이라는 것이 있다. 구태여 헌집 부수고 흙집을 다진 이유는 집다운 집에서 살아보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 집 짓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몸체가 만들어지고 지붕이 올라가기까지 딱 2달. 담이 올라가고 벽이 만들어지고 지붕이 올라가면 집골은 어느 정도 갖추어진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요령이 앞서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사람의 정직한 힘으로만 만들어지는 집. 집은 기술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음 가는 대로 일을 설렁설렁 하는 것도 아니다. 총감독을 자처하는 집주인 허락도 안 받고 담벼락을 제멋대로 부숴버린 적도 있었다. 뭐 내 말 들여다보고 가서 그냥 무조건 드릴로 가서 그냥 진짜 부셔버려. 내 승낙도 없이 가서 드릴로 가서 그래. 망치로는 안 되니까. 이거 망치로도 안 돼. 한마로 까서 안 부서져요. 안 돼. 드릴로 가서 그냥 막. 감독 말 안 들으면은 안 돼. 앞으로는 감독 말을 잘 들어야 돼. 이야기인즉슨 석균 씨가 제 양에 차지 않는다고 집주인 허락도 없이 일껏 쌓아 올린 담을 헐어버린 것이다. 하루 땀이 아깝다고 그걸 그대로 두면 이 집은 나보다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김석균이 죽었는데 이 벽은 그대로 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김석균이가 집 이렇게 지어놨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에 좀 양에 안 차니까 차라리 하루 고생했지만 부수고 다시 하자. 같이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것은 성미에 맞지 않는 석균 씨. 흙집을 공부하겠다고 호주까지 건너간 석균 씨였다. 흙건축 선진국에서도 우리의 흙다짐 공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흙집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꾀부리지 않고 정성을 쏟아 집을 짓는 것은 제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집주인과 집의 아름다운 동거를 위해서다. 예를 들어서 뭐 짓는 입장으로만 하면 다락 같은 거 만들면 손도 많이 가고 힘들거든요. 하지만 내가 아이를 가진 아빠라면 그런 공간이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잖아요. 또 저는 집으로 갖고 가요. 여기 똑같아. 똑같아? 여기 응. 그래, 그렇게 생겼다. 짓고 난 후의 결과가 아니라 지어가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석균 씨. 지어가면서 정성을 들이면 나중에 집은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치다. 집이라는 물건이 아니라 집 속에 깃든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것이 석균 씨 마음. 어쩌면 평생을 같이 할 집인데 그 태어나는 과정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있는 재주 없는 재주 다 부려 멋도 내보고 세월이 흐른 후에 추억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일. 그것 또한 집을 짓는 한 과정이다. 마음 하나 써서 하나를 하면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을 볼 때마다 어떤 즐거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만들어내서 조금 더 마음을 썼을 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 더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느끼면서 우리는 그만큼 재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안 놓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집집에서 같이 일하는 식구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데는 조금 잘못해도 괜찮다. 대신에 안 보이는 데는 제대로 해라. 그리고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잘못 짓는 건
우리 실력이 부족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을 덜 써서 할 수 있는 걸 잘못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못생기게 지어도 야물게 제대로 짓자. 손목 뻗어! 별것도 아니야. 집을 짓는 일, 그것은 사람의 인생을 짓는 일이다. 집을 지어보면 그 안에 살 사람이 보인다. 하고 많은 집 중에서 도둑집에 마음을 빼앗긴 석균 씨. 어느새 그의 마음에는 크고 단단한 사람의 집 한 채가 세워져 있다.